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제죠? 어제 되게 황당한 뉴스가 나왔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무려 이제 1,800억 정도 되는, 거의 뭐 자본금에 준하는, 자본금의 90%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개인이 횡령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뭐 3개월 만에 밝혀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뉴스가 띄어져 있는데, 야,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시가총액이 2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진짜 작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좋았었고, 뭐 주가도 아까 이제 차트가 잠깐 보여줬지만 주가도 좋은 상태였고, 근데 여기 이제 개미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거래 정지돼 가지고 이거 상폐될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게 주식이란 게, 야,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 없게 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였어? 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정교하게 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관련된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하신 주제가 어찌 보면 주식 투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리스크,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금기의 영역, 특히나 뭐 유튜브나 방송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의 영역을 건드리게 되네요. 그죠. 저희처럼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입장에서도 참 이런 주제가 어렵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불필요하게 막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 이게 꺼내기 힘든 주제긴 한데, 그럴수록 뭐 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는데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고 알아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한다는 거는 이제 이건 나한테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굉장히 예민하고, 혹 누군가는 현재 이 종목에 투자한 상태에서 실제 거래 정지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담백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기업의 횡령 사건, 배임 사건, 이거는 횡령이나 배임이 드러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래 정지돼요. 거래 정지된 이후에 다시 거래 재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동안 거래 정지 기간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된다. 이 부분은 팩트예요. 자, 그러면은 횡령이나 배임을 우리가 분석으로 미리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사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착각입니다. 못 잡아요. 분석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가 주식이 나쁜 기업일까요? 그게 아니어서 이제 지금 더 충격적인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어서. 그쵸? 이거 딱 봐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저희가 그동안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준수한 재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네, 돈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150에 분류될 정도로 좀 우량한 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죠. 그럼에도 횡령이나 배임은 피해갈 수 없다. 왜 피해갈 수 없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사건이나 사고거든요.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알 수 있다? 절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극단적 예외에 해당하는 변수, 이건 어차피 못 잡아요. 특히 횡령 배임,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주식 무서워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나요? 어니스트님은 그런데도 주식 투자 계속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고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꽤나 매력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목 자체에서 횡령 배임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못 잡지만 대응적으로 얼마든지 잡아나갈 수 있고 이거를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어떻게? 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변수는 만에 하나예요. 10,000번 중에 한 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뭐 횡령 배임? 횡령 배임만 있을까요? 상장 폐지도
횡령 배임에 걸려서 궁극적으로 상장 폐지로 가게 되면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만 번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열어두는 것 같아요. 내 종목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으로 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특정 기간에 한 번씩 도래하는 변수적 지출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지출을 인정하면 좀 편해집니다. 그 지출을 인정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거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만나야죠. 당연히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고 안 만나더라도 만에 하나입니다. 진짜 만에 하나라는 거는 0.01%예요. 근데 100%가 아닌 이상 99.99%를 잡아내도 0.01% 때문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두는 것과 열어두지 않는 거는 꽤 큰 차이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에서 잡는 게 아니라 저는 계좌에서 잡는 게 필연적이다. 왜냐? 근본적으로 극단적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는 계좌 관리, 계좌의 세팅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글쎄요.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계좌에서 잡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어니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계좌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클럽이 있죠. 단순하게 종목 추천하고 뭐 그런 클럽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오늘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계좌에서 이런 리스크를 잡는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같이 체험하면서 하고 있는 클럽이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얘기 듣기 전에 잠깐 좀 얘기를 먼저 해드려 볼게요. 항상 저희가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서 현재 이 카페입니다. 보고 계신 카페에 이렇게 게시판들이 있는데, 요 아래에 주주 회원 라운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 회원들만 또 따로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카페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주 회원 투자 클럽 공지 보러 가기를 눌러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투자 클럽인지, 여기서 뭘 해드린다는 건지 이제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계좌 관리 같이 하면서 어니님 스타일로 주식을 그대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 들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서 실전 매매로 구현을 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주식 배워 나가고, 그리고 수익도 만들어 나가고, 수익도 만들어 나간다는 게 꽤나 큰 수익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수익 금액을 길러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식을 초보에서 중수, 고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이 클럽을 통해서 밟아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통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도 따로 걸어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말씀하셨던 뭐 계좌상에서 뭐 이런 극단적 리스크까지 잡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잡는다는 건지, 그때 이제 궁금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대신해서 또 물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계좌의 세팅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좀 신경 쓰면서 해나가야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고, 생각해보세요.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으로 최악의 케이스까지 맞이했다. 그 다음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통수예요.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종목 안에서는, 특히 극단적 변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종목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개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얘가 완전히 극단적 변수로 안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4명이 다른 4개의 슬롯이 얘를 살려야 됩니다. 종목을 살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는 돈만 살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만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종목당 200만원씩이잖아요. 5개 종목이니까. 그럼 나머지 800만원으로
이 200만 원을 살려낼 수 있으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수익 통장에 수익금을 차분히 쌓아 올려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쌓여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마든지 200만 원을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증액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익금에 있는 돈이요, 나의 원금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 전체 계좌가 완전히 날라가도 나는 주식 투자로 더 이상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의 세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 분산 투자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게, 1000만 원에 한 종목이 날아가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난 돈이 한 1억이 있어. 근데 하나 날아가면 2천만 원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분산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10개, 20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얼만큼 나누는지, 뭐 어떻게 나누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듣고 싶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떨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요, 단점은 수익도 미비해집니다. 너무 잘게 쪼개게 되면 수익도 미비해진다. 그래서 적정선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적정선이 한 3개에서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분산하는 종목 개수로 보게 되면 10개 이상 된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자금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요 부분부터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너무 적습니다. 한 종목이 잘못됐었을 때 계좌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2개로 나누면 하나가 잘못되면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분산을 하다 보면은 뭐 좀 사실 어떤 종목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종목은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고, 뭐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물려서 물을 타고 막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종목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나눠서 이제 200, 200, 200이 아니라 100, 500, 뭐 50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되게 담백하게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매매한 것입니다. 기본이 안 갖춰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딱딱딱 그냥 정배분으로 해서 나눠서 분산을 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본이 지켜진 이후에 전략적으로 변화나 변형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좀 고급적인 부분인데, 고급적으로는 분산을 할 때 각각의 종목들의 상호 시너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좌적으로 해칭이나 포트폴리오 공격과 수비 관리 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비중에 조금 변화를 주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급 영역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요, 기본 아까 말했었던 정분할 분산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기본 안에서 변형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단순히 방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막 그냥 감정적으로 물 타다가 얘가 막 하나가 비중이 막 커져가지고 이거 상패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잘못이지만, 뭐 전략적으로 고급 스킬 상으로 하나의 종목의 비중을 좀 키우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또 결국에는 뭔가 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변수를 맞아서 뭐 상패까지 가면 뭐 이 큰 비중이 하나가 잘못돼서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는 이제 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동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디테일하게 오밀조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안 나올 거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답변이에요. 말 그대로 만에 하나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나올까? 글쎄요. 진짜로 물음표입니다. 왜냐? 그냥 단순하게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면요, 현재
이런 주가 흐름 상황 안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내 계좌 안에서 비중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커져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저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해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고급적인 분산을 한 거 자체가 아닌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냥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그냥 두려움이나 우려감을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안 나와요. 조금 더 진짜 더 고급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상패 걸릴 만한 종목도 그 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이 실제로는 그래요. 파동적으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진짜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게 만번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진짜 그것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케이스를 이런 게 내 계좌에서 비중이 높아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는 정말 기본 배제하고 막무가내식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은 계좌에서 비중이 높아져 있었으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대화가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언니님이 잠깐 말한 것처럼 차트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되게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마저도 이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한다면 저희 식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면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요. 연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상패 당하기 전에.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욕심부리다가 붙잡고 있다가 상패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빌드업을 꾸준히 했는데 빌드업 종목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빌드업에 대해서도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빌드업은 방법은 쉬울지 몰라도 절대로 단순히 쉽다라고만 단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빌드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균형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급과 파동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사이클이나 박스, 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빌드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빌드업의 시점, 그리고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빌드업의 비중이나 이런 게 계좌에서 균형점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균형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계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못 하세요.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맞춰 넣는 게, 즉 보이지 않는 데서 조율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방법이 쉽다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물만 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드업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을만한 주식 하나 붙잡고서 계속 사면 되지, 매일매일 사면 되지, 꾸준히 모아가면 되지, 그냥 쉽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걸 신천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위험한 거 맞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희가 말하는 빌드업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게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그 전에 이거는 고급에서도 더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이상징후라든가 파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종목이 완전히 좀 극단적 변수에 취해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계좌의 세팅과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분산, 두 번째는 고급적으로 분산하고 세팅하는 거, 관리하는 거, 3번과 4번은 이번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팀플레이 전략입니다. 계좌 자체는 아까 전에 분산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절대로 한 종목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여러 종목의 팀플레이다. 그래서 팀플레이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운동으로 치게 되면은 개인 운동이라기보다는 팀의 운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공격을, 누군가는 수비를 서로 상호 보완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팀플레이 전략을 짜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의 다양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뭐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 나는 고점 돌파 매매밖에 못해. 그냥 고점 돌파만 주구장창 들이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매매는 조금 단조로운 매매가 되겠죠. 이런 매매만을 해서 5종목을 나눠봤자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이런 매매로 쌓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고점 돌파 매매가 잘 안 먹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사이좋게 나란히 물립니다. 여기에 팀플레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각계전투입니다.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매를 좀 소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1번에서는 고점 돌파 매매를 했으면 2번에서는 박스권 받아주는 매매도 할 줄 알고, 3번에선 빌드업 매매도 할 줄 알고, 4번에서는 그냥 좀 비중 낮춰서 툭툭 치는 매매도 할 줄 알고, 5번에선 비중 높여서 공격하는 매매도 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매매 스타일 자체가, 포지션을 짜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다양해져야 각각의 사이클 기대값이 달라진다. 그래야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이건 경험치도 필요하고 많이 훈련도 하고 같이 하면서 익혀나가야 되지, 말로 단순히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로는 해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뭐 매매하는 것도 몇 개는 보여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팀플레이 전략을 짜서 매매 스타일을 다양화한 다음에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매매를 이해하려면은 그냥 톡 까놓고 말하면 원희님 옆에서 한 몇 년 있으면 배울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뭐 한두 달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자기 걸로 되게 만들려면은 언니님 매매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언니님 이거 제가 이렇게 따라 했는데 제대로 한 건가요? 이렇게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좀 계속 거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빠르면 몇 개월 안에 흉내는 낼 수 있게 되고, 좀 몇 년 지나면은 제법 원희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저 말고도 원희님, 이제 저희 원희님이 이제 투자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머리 갈 거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투자 클럽에 있는 수많은 일반 회원분들도 지금 그 단계로 주식을 배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분명히 길을 열어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투자 클럽 없을 때는 정말 소수만의 그런 제자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열어두고서 유튜브에서도 알려드리고 있고 클럽에서도 이렇게 요 제자 과정을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클럽 오셔서 많이 배워 가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저희도 좋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기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뭐 제재를 하니 많이 이런 거와 별개로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이건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점검하실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짚어보면서 자기의 주식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는가 한번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도 해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클럽 주식비더 공유카페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서 가족이 되실 분들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을 때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